힘이 대단한 사람이 언론이 물은 무슨 대답해야 돼요. 자, TBS 함께하는 소셜 타이밍 박광치 월사.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현황과 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부산 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현호 씨, 네. 나무가 빽빽하게 자란 산에 차가 다닐 만한 도로를 하나 낸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산에 도로를 낸다면 아무래도 나무를 다 베어내고 산까지 깎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금정산 자락에요. 단 1년 만에 산 허리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도 몰래 공사를 통해서 불법으로 도로를 만든 건데요. 그린벨트 지역, 그러니까 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곳에 도로를 낸 겁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사를 감행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간 큰 공사를 벌인 걸까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차도 바로 옆 산비탈을 따라 콘크리트 도로가 났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산림을 훼손하며 불법으로 만든 도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상마마을 입구인데요. 작년 봄까지는 없던 도로가 1년 만에 생겼습니다. 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인데요.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도로를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도로는 약 2km 정도 이어지는데요. 곳곳에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산비탈에 도로 공사를 한 탓에 급커브, 급경사 등 위험 구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도로 폭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트럭 하나가 거뜬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도로. 폭을 재봤더니 좁은 곳은 3m, 넓은 곳은 8m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3.4m네요, 3.4m. 도로의 두께는 10cm 이상. 산비탈을 깎아낸 자리에 두껍게 콘크리트를 깔아서 도로를 낸 겁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2m가 넘는 토사가 깎여나갔고 참나무와 소나무 등 원래 있어야 할 나무들은 무참하게 벌목된 채 밑둥만 남겨져 있습니다. 금정산 산림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건데요. 최근 30년 동안 최대 규모의 산림 훼손입니다. 곳곳에 나무가 베인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탓에 이렇게 나무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벌목을 한 면적을 합치면 약 4,000제곱미터, 축구장 3분의 2 면적에 달합니다. 상마마을부터 이어지는 도로를 항공 촬영해봤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길게 뻗은 도로. 한눈에 봐도 얼마나 대형 공사였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공사를 한 걸까요? 와, 산을 아예 다 깎아버렸네요. 도로 끝에 한 암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효암입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도로를 만든 건데요. 암자를 찾아가 봤지만 스님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법당에서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지금 내려가서 공연장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고 여기서 그런 거는 우리가 말해줄 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우리가 대답해 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밥을 잡세요. 암자를 찾아온 신자에게 도로공사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스님들과 신자들을 위한 편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도로를 내기에는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잖아요. 여러 가지 편의. 저 스님도 아마 5월달까지 계속 지켜지고 다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쌀한마리든 뭐 양식, 부식 저 길로 지켜지고 다니시는데
금정산 산림 훼손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6개의 환경단체가 모여 원효암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범시민 금정산 보존의 생태국장을 만나 산림 훼손 현장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무엇보다 무단 벌목이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한 5, 600분 안 되겠습니까? 산림이 우거졌는데 전부 다 벌목을 다 해버렸어요. 게다가 원효암 주변에서는 추가 공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자재들과 벌목한 나무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다 마성이 생기니까 저렇게 큰 나무들 다 위장을 덮어놔. 이게 이번에 공사하면서 벤 나무들이네요. 예예, 작년 가을에. 보존회에서는 도로공사 과정에서 나무를 1000그루 이상 무단으로 벌목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나무를 마구 베어낸 탓에 이곳은 한순간에 산사태 위험지대가 됐습니다. 산림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놔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떠세요? 해탈하죠. 수행을 하는 도량의 스님들이 환경 파괴를 앞장을 서서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원효암의 본사인 범어사는 이런 불법 도로 공사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케이블셋이 나왔는데요. 예. 저 측의 도로공사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말이 이제 본사라는 것은 어떤 직제상 본사를 편성해서 일반 조직처럼 여기서 막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보여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정권이라는 영역을 처음 독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전에 뭐 동본사에 보고를 했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 공사비를 뭐 10원 하나라도 깨주고 이러지도 않고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의적으로 좀 책임을 안 되는 그래서 복구를 빨리 하도록 우리가 공동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지. 다시 한번 원효암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어렵게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아니에요. 공사가 어떻게 허가가 나서 진행이 된 건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왜 자꾸 그래요? 말 안 듣는 아니 그냥 말씀 한 말씀 아니 저기 나가요 빨리. 불법인 걸 알고 계셨어요? 몰라 저도 저기 이제 잠깐 여기 갔다 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그러면 어디서 그럼 이 공사를 진행한 건데요? 네? 암자 측은 불법 공사에 대해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1년 만에 산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냈다니 참 놀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좁은 도로도 아니고 산을 파헤치면서까지 넓은 도로를 냈던데 도대체 암자에서는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네, 암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화재를 대비해서 이 소방 도로를 낸 거다. 그리고 길이 없다 보니까 스님이나 신도들이 암자를 오갈 때 좀 불편하다. 이래서 이 편의를 위해서 길을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겁니다. 허가가 없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베어낼 수 없는 거죠. 엄연히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이 아무리 몰래 공사였다고 해도 저렇게 넓은 도로가 날 동안에 아무도 몰랐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관련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는 뭘 한 건가요? 네, 사실 도로가 완공되기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서 담당 구청에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지를 보시면요.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한 등산객이 현장을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제야 구청이 나서서 현장을 적발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래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80일 안에 복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기는커녕 공사를 계속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다시 적발이 됐고요. 바로 2차 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복구를 하지 않으니까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했는데요. 이 금액이 237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도 공사를 계속 강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암자 측은 계속 공사를 하고 돈을 내고 이렇게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 12월에 다시 적발이 됐는데요. 이때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만약 지난 5월에 처음 적발됐을 때 이 구청이 강하게 제재 조치를 취했다면 아마 도로공사는 중단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금정산도 이렇게까지 많이 훼손되지 않았겠죠. 구청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하지만 실은 원상복구 기한을 연장해준 채 도로공사를 눈감아준 꼴이 된 겁니다. 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미 훼손된 산림 쉽게 원상복구가 되는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도로를 뜯어내는 시간, 이것만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로 인해 훼손된 산림입니다. 무단으로 벌목된 나무들이 다시 자라고 산림이 회복되기까지는 무려 2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공사를 감행한 암자, 그리고 본사인 범어사, 또 구청까지 이 회복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훼손에 대한 책임까지 명백히 물어야 할 겁니다. 원상복구되는 그날까지 부산 나우는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첫 방송 이후 부산 나우에 반가운 첫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기홍 문세길입니다. 저희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제가 8년 저는 11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각자 혼자 살다가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째 정도 되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는 2달째 되었는데 생활 패턴이 각자 너무 달라서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밥 한 끼 먹기도 참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둘이서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너무 즐겁거든요. 그랬는데 새로운 사람을 초대해서 소셜 다이닝을 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남자분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강 PD, 영상 마지막에 나온 소셜 다이닝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처음 듣는데 사람들이 여럿이서 모여서 식사하는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셜 다이닝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같이 밥 한 끼 먹자며 모인 새로운 식사 문화입니다. 부산에만 해도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이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셜 다이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소셜 다이닝에 참여하게 됐는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 집 같아요. 제가 드디어 오늘 제보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계세요?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문세길 씨? 네, 제가 문세길입니다. 안기홍 씨? 예. 반갑습니다. 저 KBS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우와! 최강 셀카! 최강 셀카! 최강 셀카! 최강 셀카!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자, 집 구경 한번 시켜주시죠. 네, 이제 들어가 보시죠. 여긴가요? 네. 자, 한번. 우와, 집이. 야, 뭐 이런 집.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그럼 세계 씨 방이 어디예요? 방 구경 한번. 꼭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맞죠, 여기? 여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깔끔히 잘해놓은 곳이 있는데 항상 리얼리티를 추구합니다. 들어가시죠. 자, 짜자잔! 문세길 씨 방을 공개합니다. 역시.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불 깐 거. 정말? 이불 안 깨잖아, 이불. 이런 데 편해요, 이게. 이렇게 깔아놓으면 바로 와서 이렇게 누울 수 있고, 그죠? 네. 이렇게 와서 눕고. 제보 영상을 보니까 소셜 다이닝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예요? 네, 쉽게 말해서 혼자 인스턴트 음식을 사 먹던 사람들이 따뜻한 밥 한 끼 해 먹자 모인 집밥 모임이라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소셜 다이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네. 저녁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 세기 씨 뭐 먹고 싶으세요? 저는 혼자 있거나 이러면 네. 국 종류를 먹지 못해가지고 국이요? 네. 끓이기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해주셨던 따뜻한 된장찌개 같은 거 된장찌개. 이런 거 먹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용 씨는? 예.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같이 먹을 때는 네. 무조건 고기입니다. 무조건 고기 먹어야 돼요. 이분은 눈빛에서 벌써부터 고기를 외치고 있어요. 고기. 두루치기 이런 거 먹을까요? 두루치기 좋죠. 된장찌개와 두루치기를 오늘 저녁에 소셜 다이닝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자, KBS와 함께하는 소셜 다이닝! 네, 이제 장 보러 가시죠. 이렇게 세 분들이 함께 밥을 먹는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셋이 같이 오니까 좀 어색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네, 된장도 사고 고기도 사고 마트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을 보는데 뭔가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오! 찾았어.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소규모로 포장된 양파나 네. 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파. 네, 맞아요. 파. 파 하나 사고. 하나면 되나?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면 되고. 네. 보통 한 묶음, 한 망 이렇게 팔지 않나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한 개씩, 한쪽씩, 절반씩 적게 포장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둘러보다 또 다른 걸 발견했는데요. 이미 조리가 다 돼 있는 즉석 찌개나 국, 즉석 반찬까지 이른바 간편 다정식입니다. 네, 이렇게 1인분씩 포장되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곳곳에 많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소포장 제품과 간편식을 많이 산다는 건 그만큼 1인 가구가 많다는 거겠죠.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 분 옷 갈아입으신 사이에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보이시죠? 근데 왜 이렇게 보는지 궁금하죠? 네. 셀카 다이어리의 매력입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아까 뭐 하려고 보니까 쌀이 없어요, 쌀이. 쌀 찾으셨습니까? 네, 쌀이 어디 있죠? 쌀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뭐예요 이게? 냉장고 드신 거예요? 네. 왜요? 저희가 밥을 자주 안 해 먹다 보니까 네. 보존 기간은 늘려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이 페트병 안에 쌀을 넣고 냉장고 안에 넣으면 네.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뭐 기용 씨도 이런 노하우 있나요? 제 차례가 왔네요. 네. 자, 저희 위로 가보시죠. 아, 뭔가 있습니까? 자, 자, 어떤 거 보이십니까? 뭡니까 그게? 이 안에 뭐가 들었다고 잠깐만. 생각하세요? 거기 뭐 만두, 남는 만두 뭐 이런 거.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아! 이거 냄새 나니까 이거 저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이거. 아, 맞아요. 이거 냄새 나니까 여기 쌌다가 얼려뒀다가 바로 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오케이. 바로 버리고. 아, 빨리 알겠습니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연호의 쇼타임이 왔습니다. 최 셰프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셰프. 네, 좋아요. 네. 제가 평소에 혼자 요리를 잘 안 하는데 이날만큼은 특별히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혼자 살면서 제일 힘든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나 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네. 저녁에 들어오면 불이 딱 꺼져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면 내가 가서 불을 켜면서도 괜히 들어왔다는 걸 아무도 없는데 알리고 그걸 사람이 있는 걸 너무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 가는데요. 혼자 있는 그 허함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네, 한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인 가구의 가장 힘든 점이 외로움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빨리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겠죠? 자, 드디어 저희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네, 된장찌개 그리고 뭐 제육볶음 나머지 반찬들까지 밥까지 잘 됐네요. 어떻습니까? 찰기가 넘칩니다.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기용 씨도. 빨리 먹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이게 소셜 다이닝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먹고 얘기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평소엔 즉석 밥, 김치, 햄이 전부였는데 정성 가득한 식탁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셜 다이닝이 함께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거잖아요. 특별히 밖에서 밥을 사 먹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혼자 밖에서 먹으면 눈치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테이블 차지하고 먹고 있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면 빨리 먹고 그냥 밥 빨리 먹고 나가고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 큰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으면. 팍팍한 사회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함께 밥 먹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겠죠. 우리가 오늘 만나서 같이 장 보고 요리하고 밥 이렇게 먹었는데 소셜 다이닝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두 분 다?
혼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다 같이 먹으니까 밥도 더 맛있게 먹고 기분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혼자 사는 세대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귀한 걸 그렇게 같이 먹으면 그렇죠. 네.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희만 하기 좀 아깝지 않나요 이거? 그래서 멤버를 우리 소셜 다이닝 멤버를 한번 모집해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어디 갈까요? 밖으로? 사람 많은 곳으로 사람 가야죠. 많은 곳으로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 곳으로. 그렇죠, 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치우고 바로 갑시다. 식사도 즐기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일석이조의 소셜 다이닝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깥이 먹시다. 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함께 장을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셜 다이닝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밥을 먹어보니까 단순히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소통도 하고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난 첫 방송에서 서병수 시장을 만났을 때 서 시장에게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서 시장은 신공항 건설이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런데 서 시장의 바람과는 달리 신공항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된 이후로 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가덕도냐 밀양이냐, 이 신공항 후보지를 둘러싼 이 영남권 지자체들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들의 갈등과 쟁점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달 6일 서병수 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해운대 장산을 올랐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장산회동. 민감한 문제를 먼저 꺼낸 건 서 시장이었습니다. 나는 중앙정부가 이걸 계속해서 움켜쥐고 권한을 행사하고 관여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진짜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런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서 시장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대부분의 시간을 신공항 이야기로 할애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정하고 신공항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주십시오. 부산은 우리 부산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신공항 건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서 시장의 발언에 한동안 잠잠하던 신공항 논쟁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가덕도냐 밀양이냐, 영남권 5개 시도의 신공항 유치를 위한 총력전, 갈등과 논란을 넘어 신공항 건설이 가능할지 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여객기 한 대가 물 세례를 맞으며 활주로에 천천히 들어섭니다. 김해공항 이용객 수 1,000만 명 돌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환영 행사에서 서 시장은 또 한 번 신공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신공항 건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독촉장을 받아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두고 연일 정부를 압박하는 서 시장. 신공항 건설이 과연 민간 자본으로 가능한지 서 시장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민자 유치 이게 꼭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유치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항의 승인은 국토건설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단지 이제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정부 예산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뭐 정부 예산 절반, 민자유치 절반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심은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서 시장의 계속되는 발언에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다른 지역, 대구, 경북, 경남, 울산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부산 지금 포기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하는 신공항은 부산 지금 포기하는 겁니까? 그 접근 방법이 나는 옳지 않다고. 영남권 신공항을 우리는 포기하고 부산 신공항을 민자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신공항 해법은 그거는 의장 놓는 것이지 신공항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반발은 더 거셌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시민 토론에서는 부산시가 민간 자본까지 동원해 독자적으로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작은 공항 하나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문제. 서 시장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기네들이 갈 길을 가겠다 하는. 지금 서병수 시장님도 그 10월 초에 합의했는데 하자 해놓고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거 돌출적인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대구 경북 놓고 볼 때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과연 이 시장님께서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 4개 시도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부산만이 독자 노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맞지 않다. 만약에 부산이 계속 자기들 주장만 고집하고 부산 때문에 계속 이걸 진행을 못하고 질질 끌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신공항 후보지로 꼽히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부산과 영남권 다른 4개 시도,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갈등만 키워온 신공항 문제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일입니다.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해 영남권 주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백지화, 없었던 일로 됐습니다. 때문에 서 시장의 독자 노선이 또다시 백지화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아닙니까? 표심에서 가덕을 주자니 부산을 주자니 여가 그렇고 여 주자니 저 저렇고 결국 뭐겠습니까? 시간을 질질 끌어서 어떤 거 뭐 백지화 수순으로 갈지 저는 그래서 계속 이 정부도 공략했습니다마는 지난 이명박 정부처는 백지화 수순을 밟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과 눈치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영남권 다른 4개 시도와의 갈등의 골을 키우면서 서병수 시장이 이렇게 신공항 건설에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뭘까?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서 시장은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선거판을 뒤집을 묘책이 필요했던 순간 승부수로 던진 카드가 신공항이었습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을 제 손으로 반드시 유치하겠다. 저의 시장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텃밭인 영남권을 지키려고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공항. 총력을 다할 것이다. 마음을 시장직을 걸겠다는 공약에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쭉 신공항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부산시장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가능하고 부산시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영남권의 전체적인 뭐 분위기 여론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대통령들도 지금 쉽사리 못하는 이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서병수 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걸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좀 이런 또 다시 정부와는 좀 무관하게 부산시 이제 단독으로 이제 민간 투자로 진행하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입장은 달랐습니다. 서 시장의 민자 유치 발언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공항 후보지인 가덕도와 밀양 두 곳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입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 시장의 독자 노선 발언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국토부가 5개 시도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지화 당시에도 어떤 경제성을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백지화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의 가덕 신공항 로드맵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해 지난해 8월 항공 수요 조사를 끝내고 재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입지 타당성 용역 조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전제 조건인 영남권 5개 시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다른 영남권 4개 시도 간의 쟁점은 뭘까? 부산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을, 영남권 다른 지역은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공항을 고집합니다. 김해공항의 존치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 영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공항 건설의 열쇠를 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떨까? 그게 굉장히 힘듭니까? 그게 조율되는 게? 그 용역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계속적으로 지자체에도 만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머지 4개 지자체랑 부산 간에 용역 시행 방법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 그게 좀 좁혀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독자적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남권 시도 간의 합의만을 기다리는 정부의 태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공항 건설,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입지 타당성 용역 착수의 전제로 가능하지 않은 합의를 요구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공항의 건설은 국가가 안보적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걸 이해관계가 조금 겹친다 해가지고 어떤 행정기관 5개 시도가 합의를 이루어야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피해가려는 하나의 빌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단체는 애초부터 5개 시도 합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나 다르게 5개 시도 합의가 근원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이해에 맞추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논란이 커져가는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입장이 전혀 다른 지자체의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은 채 설전을 벌였습니다. 합의를 전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가공항이니까. 지금 특히 이제 대구와 우리 부산시의 신공항에 대한 어떤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항의 규모, 또 공항의 성격, 공항이 언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론 끝에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일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용역은 1년 내로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지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개 지자체가 합의는 했지만은 정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항의 기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합의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시와 부산 시민들과 다 같이 이 과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부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또 한 번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잇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를 향해 울분을 토했지만 백지화는 끝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충격을 딛고 신공항 건설은 재추진 중입니다. 어려워 보이던 영남권 시도지사의 합의도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지난 정부 때 무너져버린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영남권 5개의 시도지사들이 이 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정부에 이름하겠다는 소식,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지자체 간의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가덕도와 밀양 중 어느 곳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또 입지 선정의 전제 조건은 무엇으로 할지, 신공항의 성격이나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자체 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공항 건설. 특히 서병수 시장은 신공항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다시 한번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부산나우 다음 주에도 발빠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